네 번째는 수차입니다. 이 수력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수차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수차는 물의 에너지,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뭘로 바꿔주는 거죠? 기계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 수차입니다. 예를 수차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수력, 원동기 이렇게 하겠죠. 원동기. 어쨌든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 수차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있었죠? 위치 에너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압력 에너지, 그 다음에 속도 에너지, 즉 얘를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럼 얘를 뭘로? 기계 에너지로 바꿔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이 수차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충동 수차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동 수차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동 수차. 이 충동 수차는 물이 갖고 있는 이 위치 에너지를 뭘로? 기계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충동 수차이고, 이 반동 수차라고 하는 것은 물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도 있겠지만 이 압력에 대한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준다 이거죠. 기계 에너지로 바꿔준다. 즉 반동력을 이용한 회전하는 것이 반동 수차. 충격에 의한 회전하는 것은 충동 수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충동 수차의 대표적인 것은 펠톤 수차예요. 얘는 뭘 이용한다고요? 위치 에너지를 이용한다. 즉 결국엔 뭐예요? 낙차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죠. 펠톤 수차 같은 경우에는 낙차가 350m 이상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동 수차에는 종류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프란시스 수차예요. 프란시스 수차. 그 다음에 프로펠러 수차. 프로펠러 수차. 그 다음에 카플란 수차. 카플란 수차. 그리고 사류 수차 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란시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에서 한 400m의 낙차에 이용한다. 낙차. 프로펠러나 수차 같은 카플란 같은 경우에는 보통 45m 이하에서 사용한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여기에서 이 수차별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동 수차인 펠톤 수차를 볼게요. 펠톤 수차. 펠톤 수차를 그려보면 여기에 수차가 이렇게, 얘를 러너라고 해요. 러너. 러너에 바가지가 이렇게 달린 거예요. 이렇게 달려야 되겠죠. 바가지가 이렇게 달렸다 이거예요. 이렇게 바가지가 달렸어요. 이 바가지를 얘는 버킷이다라고요. 버킷. 그러면 여기에서 수압관에 이렇게, 얘를 수압관이겠죠. 수압관에 물이 이렇게 분출이 될 거예요. 물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분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분출되는 물의 충격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할 것이고, 이 수차에
발전기가 연결이 돼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얘네들을 보면 여기에 이제 요것을 이제 용어를 조금 알아보자 이거죠. 요렇게 요 부분. 요 부분을 우리는 노즐이다라고 하죠. 노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노즐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얘를 이제 니들이라고 해요. 니들이 뭐죠? 바늘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를 우리는 이제 니들이라고 해요. 니들. 그러니까 요 노즐 요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니들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요 구멍을 닫는 거죠. 그죠? 폐. 그렇죠? 그리고 이 니들을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면 얘가 열리겠죠. 개. 그럼 얘를 니들 밸브, 얘를 다른 말로 존슨 밸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니들 밸브, 이 존슨 밸브를 좌우로 이동하면서 뭘 할 수 있어요? 얘는 유량 조정을 할 수 있죠. 유량을 뭐 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부하 급변 시, 이제 부하 변동 시 이 니들 밸브를 조절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물의 양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회전을 바꾸고 전기 에너지의 생산을 변화를 줄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무부하가 됐어요. 무부하가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아예 탁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엄청나게, 얘는 펠톤 수차 같은 경우는 낙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습격작용이 심하겠죠. 그럼 수압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진단 말이에요. 그럼 물을 탁 막을 것이 아니라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동시켜줘야죠. 즉, 이 물이 이 러너에, 즉 버킷에 맞지 않도록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이게 전향 밸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전향 밸브가 있어야 된다. 전향 밸브가 아니라 전향 장치가 있어야 된다. 전향 장치는 뭘 막기 위해서? 습격작용을 막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 이 펠톤 수차는 어디에 사용된다? 고낙차에 사용이 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반동 수차입니다. 반동 수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프란시스 수차라고 했어요. 프란시스 수차. 프란시스 수차. 이 프란시스 수차는 30에서 약 400m의 낙차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셨던 그 차량용 그 에어컨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심에 이렇게 필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 필터가 여기에서 약간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제 통이 이렇게 있겠죠. 통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이 다시 하나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물이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물이 수압관이 그럼 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돌면서 여기에 이렇게 물을 공급해 주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는 그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물은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차는 이 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얘는 흡출관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수차를 우리는 프란시스 수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물이 분명히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요. 얘는 보면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돌잖아요. 물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도는데 얘는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요. 그렇죠? 축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물이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보시면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충동수차는 이렇게 돈다고요. 이렇게. 그죠? 근데 반동수차는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얘는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물이 아래로 이렇게 빠져요. 축의 방향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그럼 물이 분명히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자, 용어를 한번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요 안에 있는 애를 요 안에 있는 애를 러너라고 하면 되겠다. 러너. 그럼 여기에도 다 날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뭐 러너의 날개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쵸? 그 다음에 요 통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각각 구멍이 있겠죠. 그럼 구멍에 여기에 또 물의 양을 조절해주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통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요것을 우리는 안내 날개라고 해요. 그러면 실제 유량을 조절하는 건 뭐겠어요? 얘가 유량을 조절한다. 뭐 한다? 유량을 조절을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 통을 우리는 이제 케이싱이라고 해요. 케이싱. 물을 뭐 하는 거예요? 물을 유도하는 거죠. 유도. 물을 이 러너 쪽으로 흐를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게 케이싱이고 물의 양을 즉 러너로 들어가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안내 날개인 거죠. 즉 부하 부면화 시 안내 날개를 조정해서 유량을 조절하고 여기에 있는 회전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안내 날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를 이제 흡출관이다라고 해요. 이 흡출관은 지금 반동수차 같은 경우에는 전압차에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흡출관을 사용하는 이유는 수차에서 방수로까지 낙차를 뭐 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요 흡출관을 쓴다. 이거. 흡출관의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컵이 있다라고 볼게요. 근데 물은 여기에 이만큼 있어요. 그래 놓고 제가 빨대를 이렇게 꽂아 놓고 이렇게 하면 이 빨대로 물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번 이 빨대를 빨면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그냥 냅둬도 얘는 물이 이렇게 예수 위가 높지만 그래도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연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얘가 계속 빠져나간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얘는 분명히 물이 빠져나갈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가면 얘 계속 압력이 물을 빨아당기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즉 전압차에서
이러한 작은 낙차까지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흡출관이에요. 근데 이 반동수차 같은 경우에는 낙차가 뭐 30m, 45m잖아요. 그래서 이 흡출관의 요만큼에 대한 낙차가 아주 중요하지만 이 펠턴 수차, 충동 수차 같은 경우에는 뭐 350m, 뭐 400m, 600m 뭐 이런데 그 중에 그 몇 미터는 그렇게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큰 효과를 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충동 수차에는 이러한 흡출관이 없지만 이 반동 수차에는 흡출관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겠다. 흡출관은 뭐라고요? 낙차를 크게 하기 위해 사용이 된다. 그럼 세 번째로는 프로펠러 수차입니다. 프로펠러 수차. 이 프로펠러 수차랑 네 번째 카플란 수차를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카플란 수차. 그럼 얘는 요 모양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안에 있는 요 모양. 근데 이 프로펠러 수차와 카플란 수차는 모양이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그 배 또는 선풍기 프로펠러 같은 거예요. 프로펠러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얘가 뭐 프로펠러를 제가 정확히 잘 못 그리겠는데 그러니까 그 배 스크류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얘가 어떤 스크류 모양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검색해 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모양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펠러 수차와 카플란 수차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데 여기에 보면 얘를 러너 날개라고 하잖아요. 날개. 그때 이 프로펠러 수차는 이 러너의 날개가 고정식인 거고요. 카플란 수차는 이 러너의 날개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가동식이에요. 얘를 조절할 수 있다. 각도를. 러너의 날개를 뭐 할 수 있다. 각도를 조절. 그럼 카플란 수차가 프로펠러 수차보다는 조금 더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프로펠러 수차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할 게 없고 카플란 수차 같은 경우에는 이 러너 날개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플란 수차에 대한 어떤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볼게요. 첫 번째 카플란 수차의 특징입니다. 카플란 수차의 특징 1번 어떤 특징이 있느냐? 비속도를 높게 할 수 있으므로 수차 발전기를 소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속도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좀 이따 배우겠지만 비속도라고 하는 건 특유 속도예요. 이 특유 속도를 크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얘를 수차나 발전기를 소형화 가능.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는 이 러너 날개 각도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러너 날개 각도 조정 가능. 그럼 얘 러너의 날개의 각도로 조정 가능하니까 얘는 효율이 좋아요. 효율이 좋다. 세 번째는 낙차 변동에 따른 여기는 낙차가 바뀌에 따르겠죠. 낙차 변동에 따른 효율이나 출력의 변화가 작아요. 좋은 거죠, 그죠? 즉 낙차가 변화하더라도 출력 변동이 적다는 얘기예요. 효율 변동도 적고 좋은 거예요. 낙차 변동의 변화에 따른 효율이나 출력의 변화가 작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보수 점검이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이 날개 하나를 탈부착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러너
날개를 개별적으로 탈부착 가능. 그래서 유지 보수하기가 편하다. 그 다음에 5번째, 러너 날개 간 거리가 커서 이물질이 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딱 봐도 얘는 러너 날개간이 되게 촘촘하잖아요. 그래서 이물질이 낄 우려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날개간 거리가 넓기 때문에 이물질이 낄 우려가 적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쁜 점은 얘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러너 날개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어떤 전동기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는 뭐 유압 시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조가 좀 복잡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뭐가? 카플란 수차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뭐 5번째는 뭐 사류 수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류 수차라고 하는 것은 지금 카플란 수차 같은 경우에는 가동할 수 있다고 해서 러너 날개를. 이때 이 사류 수차라고 하는 것은 반동 수차의 가장 대표적인 프란시스 수차와 어떤 이 카플란 수차의 특징들을 합쳐놓은 그러한 수차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사류 수차는 프란시스 수차와 카플란 수차의 어떤 특징들을 합쳐놓았다. 그래서 수차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5번째는 수차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차의 특성. 첫 번째가 비속도입니다. 수차의 비속도. 이거를 우리는 특유속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유속도. 그러면 이 특유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발전기의 이 발전기의 출력 P는 분명히 9.8 Q H 이타 킬로와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특유속도, 비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수차를 우리가 실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모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이 수차를 기하학적 동일하게 만들어요. 동일하게 제작을 해요. 그래 놓고서 낙차 1m에 출력 1kW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원래는 낙차가 뭐예요? 단위 낙차 그리고 단위 출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분당 회전수예요. 그걸 우리는 특유 속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특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수차를 기하학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낙차 1m에 출력 1kW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이 수차의 분당 회전수를 우리는 특유 속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특유 속도는 NS 이렇게 쓰고요. 이때 이 특유 속도의 공식을 보게 되면 1번 특유 속도 NS는 N분의 H의 4분의 5승의 N의 P의 2분의 1승입니다. 공식이에요. 이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특유 속도 ns는 h의 낙차 4분의 5승의 실제 수차의 회전수 곱하기 p 출력의 2분의 1승이다. 이거 단위가 낙차 1m에 출력 1kW이기 때문에 메타 킬로와트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얘는 뭐라고 했어요? 낙차 1m의 출력 1kW를 생산하기 위한 분당 회전수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단위를 뭐 RPM이라고도 쓸 수 있겠죠. 분당 회전수니까. 이것을 우리는 특유 속도다. 이 공식을 갖고 문제에서 뭐 구하라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라. 그러면 실제 수차의 회전수 n은 얘를 n에 관해서 쓰게 되면 ns 곱하기 뭐 p분의 2분의 1승의 h의 뭐 4분의 5승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단위는 얘는 rpm. 그래서 문제가 거꾸로 수차의 회전수를 구하해라. 그러니까 수차의 특유 속도가 ns이고 출력이 얼마이고 낙차가 얼마일 때 이 수차의 회전수를 구하라. 이렇게도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두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수차별 이 특유 속도를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 충동 수차에는 펠턴 수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란시스 수차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 뭐 카플란, 뭐 같은 거죠. 카플란, 이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펠턴 수차의 특유 속도 범위는 12에서 21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프란시스 수차 같은 경우에는 ns가 작더라. 이거 h에 플러스 20분의 13,000 플러스 50 정도가 되더라. 카플란 수차 같은 경우에는 h 플러스 20에 2만인가요? 2만 플러스 50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이때 허용 낙차 우리가 이 특유 속도별로 맥시멈 낙차가 있단 말이에요. 펠턴 수차 같은 경우에는 뭐 300m 이상 그래서 그러니까 사용 가능하다 이거예요. 얘는 30에서 40m에서 400m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얘는 45m 이하에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낙차가 보시게 되면 이 특유 속도가 얘는 작다, 얘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얘는 뭐 기껏 해봐야 20m고 얘는 50이 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비속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특유 속도가 큰 수차가 낙차가 큰 곳에 사용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뭐가 발생한다고요?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뭐 한다니? 권장한다. 이게 수차의 비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비속도, 수차의 무구속도예요. 수차의 무구속도. 수차의 무구속도. 무구속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수압관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수차가 있고요. 여기에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부하가 사용이 되고 있을 거고, 얘는 부하시. 얘가 회전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무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덜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수차의 속도는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무구 속도라고 하는 것은 부하를 차단했을 때 무부하 시 수차의 속도 상승 한도예요. 이거를 우리는 무구 속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부하가 되면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 증가한 속도, 그러니까 무부하 시 수차의 속도 상승 한도를 우리는 무구 속도다. 이때 이 무구 속도가 큰 순서, 무구 속도가 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무구 속도가 큰 순서에는 카플란이 제일 크더라 이거야. 그 다음에 프로펠러, 그 다음에 프란시스, 그 다음에 펠턴. 얘는 뭐랑 같아요? 특유 속도가 큰 순서랑 똑같대, 그죠? 카플란, 프로펠러, 프란시스, 펠턴. 보면은 카플란, 프란시스, 펠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구 속도가 큰 순서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기억을 해 두셔라. 세 번째, 낙차 변화에 따른 특성 변화에 대해서 보자. 낙차 변화에 따른 특성 변화를 보겠습니다. 결과를 먼저 쓰고 볼게요. 첫 번째, 유량 Q. 유량 적어볼까요? 유량. 낙차가 줄어들면 유량도 줄어들어요. 유량 Q는 낙차의 2분의 1승의 비례예요. 두 번째, 속도 N도 낙차의 2분의 1승의 비례를 하게 돼요. 세 번째, 출력은 낙차의 2분의 3승에 비례하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낙차 H가 4m였어요. 예를 들어. 근데 낙차가 1m로 바뀌었어요. 낙차가 4m에서 물이 떨어지던 게 1m로 떨어졌다고요. 그럼 얘는 몇 배가 됐어요? 4분의 1배가 됐어요. 그쵸? 그러면 유량은 몇 배가 되냐면 요거의 루트배란 말이에요. 2분의 1배가 되고요. 회전수도 2분의 1배가 되고요. 출력은 요것의 2분의 1의 루트 3배니까 8분의 1배가 돼요. 요거를 루트배 하면 2분의 1이잖아요. 요것에 3승하게 되면 8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아셔야 된다. 그럼 왜 이러한 수치가 나왔는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전 시간에 배웠던 이거 지우고 하겠습니다. 분출 속도라는 걸 볼게요. 분출 속도 V라고 하는 것이 루트 EG H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속도라고 하는 것은 낙차의 2분의 1승의 비례예요. 그쵸?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쵸? 그러면 수차가
이렇게 회전한다고 쳐요. 요거를 R이라고 보면 요거의 주변 속도 V는 뭐죠? 파이 D N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요걸 D라고 하면. 그렇죠? 주변 속도 V는 파이 D N이에요. 그럼 얘는 뭐 60분의 파이 D 뭐 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속도는 회전수에 비례해요. 그럼 회전수는 속도에 비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분출 속도는 낙차의 2분의 1승에 비례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속도는 분출 속도에 비례하고요. 얘는 낙차의 2분의 1승에 비례한다고요. 그렇죠? 유량 볼게요. 유량. 유량에서는 자, 이러한 관이 이렇게 있어요. 관. 얘 면적은 A예요. 그럼 요 물이 지나가는 속도를 V라고 써볼게요. 얘가 유량이라고요. 그죠? 유량 A는 요 관의 면적, 이거 회전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관의 면적이 이렇게 있고 물이 지나가는 속도가 V라고 했을 때 면적 곱하기 속도가 유량이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유량은 속도에 비례하는 거야, 그죠? 여기에서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에 비례하는구나. 근데 속도는 뭐라고요? 낙차의 2분의 1승에 비례한다고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리고 출력 P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9.8 QH예요. 맞죠? 뭐 2타까지 쓰고 얘는 낙차의 2분의 1승에 비례하고요. 여기 낙차 있네요. H의 1승에 비례한다.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H의 2분의 3승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출력은 낙차의 2분의 3승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낙차 변화에 따른 이 특성 변화에 대한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요. 낙차가 예를 들어 100m였다. 낙차를 뭐 93m가 되었을 때 출력은 얼마가 되느냐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낙차 변화에 따른 특성 변화에 대한 요 2분의 1승, 2분의 1승, 2분의 3승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캐비테이션 현상입니다. 네 번째 캐비테이션 현상. 캐비테이션 현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캐비테이션 현상은 수압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압관. 그리고 여기에 수차가 있어요. 수차가. 그럼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물이 여기도 지나가고, 여기도 지나가고, 여기도 지나가고, 수차에도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물은 뭘 한다는 얘기예요? 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이 뭘 하고 있다? 이동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근데 물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각 지점마다 뭐가 다르냐면 온도와 압력이 달라요. 다르다. 각 지점마다 온도와 압력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 압력이 낮으면 물이 어떻게 빨리 끓죠? 즉 예를 들면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면 높은 고산지대로 가면 압력이 낮기 때문에 물이 빨리 끓어요. 그러면 이 물이 이동하게 되면 압력이 작은 데를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죠? 저합의 공간을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증발이 일어나요. 증발이 일어나면 그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공이 발생하겠죠. 즉 뭐가 발생하냐면 기포가 발생해요. 즉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물이 이동하다 보면 그 안에서 기포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가 발생한다? 이 안에 기포가 발생해요. 그럼 얘가 이동하다가 고압인 부분에 오게 되면 고압 근처, 고압 지점에 오게 되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포가 터지겠죠. 그죠? 펑. 기포가 터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포가 뭐 한다고요? 터진다고요. 그럼 이 기포가 터지니까 뭐가 발생해요? 얘가 하나가 터지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연속적으로 많은 기포가 터진다고요. 그건 뭐예요? 수차에 또는 수압관에 충격을 줘요. 그쵸? 다시 물이 이동하면서 낮은 압력에 있는 부분에서 기포가 발생이 되고 그 기포가 이동을 하다가 압력이 높은 곳에 오게 되면 그 기포가 터지게 된다. 이 기포가 수압관이라든가 수차에 충격을 주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캐비테이션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기포가 터지면서 발생하는 충격이 수차나 수압관에 주는 것을 우리는 캐비테이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캐비테이션 장애에는 뭐가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다. 그죠? 어떠한 장애가 있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수차의 효율이나 출력을 저하시킵니다. 출력을 뭐 한다? 네, 저하시킨다. 그 다음에 러너나 수차에 버킷을 침식시켜요. 그러니까 수차를 침식시킨다 이거예요. 부서진다 뭐 이런 얘기죠. 세 번째, 진동 발생으로 소음 증가, 소음이 증가가 된다. 네 번째로는 흡출관 입구에서 수압이 변동한다. 수압 변동이 현저해진다. 라는 캐비테이션의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또 뭐가 나오겠어요? 캐비테이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지 대책이 있겠죠. 캐비테이션 방지 대책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수차의 비속도, 뭐예요? 특유 속도죠. 특유 속도를 너무 높게 하지 말라. 두 번째, 흡출관의 높이를 가능한 낮게 할 것. 그러니까 낙차가 크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흡출관의 낙차를 가능한 낮게 한다. 세 번째, 러너나 버킷을 침식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캐비테이션에, 즉 침식에 강한 재료 사용. 침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사용이 되겠죠. 네 번째, 과부하 운전을 가능한 피하라. 과부하 운전을 가능한 피한다. 이것이 캐비테이션 방지 대책이 되겠다.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캐비테이션 후 장애로는 수차의 효율 및 출력이 저하가 되고 러너나 버킷의 침식 발생, 진동에 의한 소음 발생을 하고 흡출관 입구에서 수압의 변동이 현저해진다. 그럼 이 나쁜 캐비테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유 속도를 너무 높게 하지 말고 흡출관의 낙차를 가능한 낮게 하고 침식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최대한 과부하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캐비테이션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 캐비테이션 현상이 러너나 버킷을 침식시키는데 이 캐비테이션 현상 말고 침식의 원인이 있겠다. 그죠? 침식의 원인. 다른 원인에는 뭐가 있느냐? 즉 러너나 버킷을 침식시키는 원인은 뭐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토사. 그죠? 치수에 포함된 토사. 그리고 어떤 산 성분. 그러니까 뭐 산이라고 하면 염산, 질산 뭐 이런 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포함된 어떤 산 성분이 러너나 버킷의 침식을 유발한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설비를 보겠습니다. 기타 설비 여섯 번째. 기타 설비. 기타 설비에 대해서 모든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흡출관과 조속기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흡출관. 흡출관은 왜 사용한다라고 했죠? 흡출관은 반동 수차에서 낙차를 뭐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낙차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흡출관이다. 그때 얘는 충동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충동 수차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흡출관은 수차에서 방수구 사이에 있는 관을 뜻합니다. 두 번째 조속기입니다. 조속기는 말 그대로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읽어보게 되면 출력의 증감에 관계없이 수차의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차의 유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장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출력의 간단하게 조속기는 수차의 회전수를 뭐 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조속기다. 그러니까 즉 수차의 회전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뭘 조정한다? 유량을 조절한다. 근데 유량을 조절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안내 날개였어요. 그죠? 뭐예요? 조속기는 안내 날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속도를 조절을 하려면 지금 현재 속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거에 따른 조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조속기에는 뭐가 있느냐? 스피더라는 게 있어요. 스피더. 이 스피더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차의 속도를 검출하는 애예요. 얘는 뭐 한다? 속도를 검출한다. 그러면 이 수차의 속도를 검출하면 얘를 안내 날개를 닫을 것인가, 열 것인가, 유량을 조절해야 돼. 닫을 것인가, 열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조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있냐면 배압 밸브라는 거예요. 즉 배압 밸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얘를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얼마나 열 것인가, 얼마나 닫을 것인가를 조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배압 밸브에 의한 서브 모터를 구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서브 모터에 의해서 안내 날개가 움직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속도는 내려왔어요. 예를 들어 속도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속도를 올리려면 유량을 증가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서브 모터에서 조작을 해서 밸브를 많이 열 거란 말이에요. 물을 많이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생겨요? 시간차가 생겨요. 그렇죠? 시간차가 생기죠. 얘는 이미 속도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 문을 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간에 뭐가 생겨요? 딜레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수차의 회전수가 진동을 하죠. 진동. 그렇죠?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진동을, 즉 우리가 원하는 속도에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러한 진동을 해서 어떠한 원하는 곳에 수렴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원하는 곳에 빨리 수렴하라라고 하는 것이 복원기구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이러한 진동을 줄여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조속기의 동작은 먼저 속도를 검출하고 그 속도에 따른 배합 밸브를 조작을 해서 서브모터를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안내 날개를 조절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내 날개의 조절과 스피드, 속도 검출과의 시간차에 의해서 어떠한 진동이 발생하는데 이 진동을 줄이기 위한 것이 복원기구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여기에서 용어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뭐가 나오냐면 부, 동, 시간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폐, 쇄, 시, 간 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동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속도 검출을 한다는 얘기는 뭐죠? 먼저 부하가 변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부하 변동. 부하가 변동을 하면 그에 따른 속도가 검출되겠죠. 그러면 배합 밸브가 조작해서 서브모터가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서브모터가 뭐 한다고요? 움직인다고요. 즉 서브모터, 즉 밸브가 서브모터 피스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시간, 부하가 변동함에 있어서 이 서브모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요 시간 차를 얘를 부동시간이라고 해요. 부동시간. 그리고 폐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안내 날개 동작으로부터 서브모터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안내 날개가 움직였다는 얘기죠. 안내 날개가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죠? 안내 날개 동작 시작. 동작 시작. 반동에서는 안내 날개이고 충동에서는 뭐죠? 니들 밸브겠죠. 그죠? 그러니까 니들 밸브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안내 날개가 동작하기 시작하는 요 시점부터 만약에 얘를 다 닫아야 돼. 밸브를 다 닫아야 돼. 열거나 닫는데 완료, 개폐를 완료한 시간. 요때까지의 요 시간을 우리는 얘를 폐쇄 시간이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이 폐쇄 시간이 작을수록 속도 변동률이 작다 이거야. 요 폐쇄 시간이 작을수록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용어는 여러분들 아셨으니까 폐쇄 시간이 뭐 시간이니까 짧을수록 속도 변동률이 작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셔라. 그럼 속도 변동률이 나왔으니까 속도 변동률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속도 변동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시간. 이거 예를 들어 얘가 속도가 이렇게 수차가 이렇게 회전했다라고 볼게요. 이런 속도로. 그럼 부하가 변동을 해서 어쨌든 간에 얘가 진동을 하겠죠. 그죠? 진동을 해서 어떠한 일정한 속도로 수렴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요거를 얘는
부하 변동 전 회전수. 제가 얘를 편의상 N1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부하가 변했으니까 속도가 변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최대 회전수 NM이라고 적어볼게요. 이때 속도 변동률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N분의 N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차가 갖고 있는 원래 정격 회전수예요. 정격 회전수 분의 요거 최대 회전수 NM 마이너스 부하 변동 전 회전수 N1 곱하기 100. 요것이 속도 변동률이다.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폐쇄 시간이 짧을수록 속도 변동률은 작다. 근데 여기서 폐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니들 밸브나 안내 밸브가 동작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안내 날개나 니들 밸브가 동작을 완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폐쇄 시간이다. 이때 폐쇄 시간이 짧을수록 속도 변동률은 작다. 그리고 조속기의 동작은 스피더, 배합 밸브, 서브 모터, 보건기구로 되어 있다라는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